자, 그러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대 지수 모두 간밤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 수익률 그리고 코로나 백신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주요 변수로 좀 보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다우지수도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장막판에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전체적으로 좀 확산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채 수익률이 오늘 뭐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는데도 이 시장이 뭔가 좀 안정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뭔가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술주들의 하락을 가지고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또 따라서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들의 어떤 투심이 좀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고 금 가격이 또 반대로 또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우지수, S&P 500 지수도 결국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쪽이 이제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제3의 물결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오늘 좀 시장에서 좀 언급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수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연계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경제 봉쇄 조치가 또 5월 달까지도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좀 좋지를 못했어요.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도 별로 그다지 뭐 희망적인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내구재 주문이 나왔는데 이제 감소해버렸죠. 사실 내구재 주문 소폭이지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0.5%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뭐 일부에서는 0.8%까지도 기대를 했죠.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1.1% 감소했다라고 되면서 미국이 이제 2월 달에 뭐 한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조업이 그동안 회복세가 좋았는데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나온 게 모기지 관련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하는 이 모기지 시장에서 모기지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 버렸습니다. 지금 모기지 금리가 3.3%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버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더 증가해 버리니까 주택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주택 가격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모기지 금리까지 이렇게 급등을 해 버리니까 주택 시장이 좀 둔화되면서 시장에서는 뭔가 이제 그동안 이제 그 개인들의 소득을 뒷받침해줬던 이제 주택 시장이 좀 가라앉게 되면은 좀 소비나 이런 것들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HS 마켓에서 이제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했는데 이 지수가 하락을 했죠. 세부적으로 보면은 제조업은 뭐 0.4 정도가 올랐고요. 서비스업도 0.2 정도 올라가지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굉장히 뭐 어떤 호황을 나타내고 큰 상승을 보였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 같은 경우에는 0.4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IHS 마켓이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어떤 비중을 두고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정도로 흐르고 있구나라는 수준에서 시장에서 좀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크게 부각되거나 하지를 못했고 시장은 전체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특징적인 종목별 흐름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시장에서 우선 뭐 정유나 화학, 개인 소비재 같은 전통적인 어떤 그런 산업들이 상승을 보였고요. 반도체, 하드웨어 같은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수혜주 운하 차단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업종이 2.5%나 상승을 했는데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증가했죠. 191만 배럴이나 증가를 했고 휘발유 재고량도 20만 배럴 증가를 했습니다. 뭐 정유 설비 가동률도 81.6%나 기록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유가가 하락하는 게 맞죠. 그런데 수혜주 운하에 지금 배가 한 척이 그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크루드 오일이 5% 이상 상승하면서 60달러 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그 선박을 빼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한두 시간에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예상을 하게
하게 됐고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쉐브론 같은 정유사들이 2%대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 또 하나 이제 CDC 이제 질병통제센터죠. 여기에서 크루즈 회사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크루즈 라인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그 일종의 로비 단체입니다. 미국은 산업별로 이렇게 로비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오늘 그 미국 정부에다가 좀 땡겨주면 안 되겠냐, 좀 빨리 이렇게 우리가 영업을 하게끔 좀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했죠. 그랬는데 이 요청에 대해서 CDC가 이제 대답을 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 11월까지 이제 중단 명령을 내렸던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할 거다. 뭐 이걸 땡기거나 이런 건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나 하락을 했고요. 카니발이라든가 아니면 로열 캐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 내외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특징주로는 게임스탑이 있습니다. 게임스탑이 33%나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실적 발표하고 나가지고 2020년도 전체 실적은 그래도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잘 버텼는데 오늘은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하락을 했는데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에 못 미쳤고요. 그리고 매장 판매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많이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회사에서 2021년도 매출에 대해서 발표를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게임스탑 주가가 33%나 급락을 했습니다. 네. 자, 주요 이슈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굉장히 옐런 재무장관이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됐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월스트리트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이렇게 레드존까지 들어가는 마이너스 존까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어떤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상원 의원이죠. 이분이 지금 뭐 하는 분이냐면은 부자세를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이죠. 어떤 역할을 보자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드나믹스 시행을 앞두고 부자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좀 억측스럽기까지 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자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바이드나믹스의 증세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원에서 파월 의장하고 옐런 재무장관이 나가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증언을 했죠. 근데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꺼냈냐면은 옐런 재무장관한테 블랙록이라는 그 9조 달러 규모의 그런 자산 회사, 세계 최고의 자산 회사죠. 이 회사가 뭐 다른 뭐 웬만한 선진국보다도 그 GDP보다도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가 왜 연방 감독 당국으로부터 더 많은 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지 않고 있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연준 출신이죠.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출신의 분들은 경제 구조의 어떤 시스템 그리고 은행이라든가 투자 회사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이 철저하다라는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한테 의장을 지냈던 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마 옐런 재무장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마 황당했을 정도로 그런 질문이었고 사실 좀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질문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은 명확하지 않은 질문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두리둥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바이드나믹스를 시행하기 전에 월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선제적으로 던져본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을 봐가면서 증세의 어떤 범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겠구나, 곧 시행이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목요일이고요. 또 시장은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 이번 주에 또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네, 내일 이제 소비하고 노동 지표에 좀 주목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주목했던 소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 이제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신규 실업 신청 건수가 한 4만 건 정도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는 뭐 70만 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표 나오는 게 진짜 실제로 나와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좀 등락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조금 문제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정부에서 워낙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줬죠. 이번 3차 부양책에서도 한 6개월 동안 잘 받는 집들은 한 10,000불까지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지원이 있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나 이거 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를 좀 기피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고를 할 수도 없고요. 일시적으로 휴직 정도로 이제 취급을 하면서 근무를 안 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급여도 어느 정도 또 보장을 해주고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실업수당 받는 거에 좀 익숙해져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쉽게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4분기 경제 성장률 4.1%로 확정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관련해 가지고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인데 이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경제 분석국이 수집한 데이터인데 이제 국내 총생산의 어떤 소비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연준이 물가를 얘기할 때 핵심 지표로 삼고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개인 소비 지출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히스토리를 좀 봐야 되는 게 2006년도 금융위기 전에 경제가 버블로 가는 과정에서 2%를 잠깐 넘겼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 두 차례를 넘겼는데 잠깐 이제 2012년도에 한번 잠깐 넘겼고 1분기에 잠깐 넘겼고 2018년도에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해가지고 세 차례 정도 넘겼습니다. 2012년도 집값 상승기에는 연준이 제로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근데 2018년도 상승기에는 이미 2016년부터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굉장히 연준의 어떤 배신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추가 인상이 이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정합을 해보면은 2011년부터 시작된 2012년도 급격한 일시적인 어떤 상승 상황에서는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켰는데 2016년 이후에 경기가 확장이 되니까 금리 인상을 사전에 진행을 하면서 2018년도 인플레이션 급증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연준의 어떤 경제 전망이 시장의 기대치만큼 긍정적이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더디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지만 만약에 경기가 빠르게 확장이 된다. 지금이라도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경기가 확장된다면은 언제든지 연준은 입장을 바꿔서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준이 아무리 다독거리는 말을 해도 신뢰를 하지 못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출렁거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양한 이슈들이 또 산적하고 있네요. 시장의 변수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김태수 기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